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도 벌써 30년을 넘어갑니다. 아직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인 90년대 초반에도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 인터넷이나 보따리상으로 넘어왔었죠.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역시 7,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받아보듯이 말이죠.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당시 애니메이션들은 확실히 시대를 앞서 있었고 너무나도 참신한 소재,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본에 돈이 많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택시 타고 다니고 놀라운 퀄리티의 음악,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회사 야유회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팔리지 않아도 돼요. 감독들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의 철학, 과학책들을 참고하고 종교적 의미도 넣고 애니메이션이 형태만 다를 뿐인 무언가 삶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애니메이션들은 주제가 명확합니다. 이 주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목표이자 정체성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진득하게 밀어붙이는 집중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체로 비유하면 창이 굉장히 무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비단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기에 그 당시 문화를 즐기시던 분들은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 교양의 연장선으로 애니메이션도 섭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지긋한 오타쿠 분들은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문화 전반에 빠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작정 일본을 추종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유독 애니메이션과 게임만 즐긴 사람들이 일본에 관한 것이라면 무작정 추종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일본 무료 변호사들이죠. 애니메이션은 가난한 뮤지컬이다 영상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말을 하면 저에게 원색적인 비난들을 합니다. 저는 일본을 비난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제 말이 만약 틀렸어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경제력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 자라는 매번 명품 디자인들을 조금씩 카피해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 옷들을 판매합니다. 싼 값으로요. 그걸 나쁘다고 말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뮤지컬이라고 떠들어봤자 실생활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저는 구독자가 200명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죠. 굳이 제 영상에 꾸역꾸역 댓글을 답니다. 제가 틀렸다고. 애니메이션은 저급 취미가 아니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제 영상에서 제가 한 말은 그 댓글들로 하여금 증명이 된 셈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모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무료 변호사를 자처하는 분들은 99.9%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나 자기 업으로 일본을 접한 분들은 나라의 힘이 막강하고 대단하다라고 느낄지언정 일본이 위대하다, 문화적으로 위에 있다 그런 감정을 갖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심리가 실제로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만화 속 세상처럼 자기가 말을 똑바로 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들은 논리에 깨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쁘게 말하거나 부정하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닌데요? 왜 애니메이션이 어린애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인들도 보거든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대체적으로 아동들을 겨냥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죠. 첫 번째, 대체로 건성징악적인 메시지를 띱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옳은 게 옳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겁니다. 나쁜 캐릭터들이 벌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나쁜 캐릭터들도 사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선호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애니메이션도 성인용 있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공각기동대나 아키라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드라마도 아동용 드라마가 있으니 드라마라는 콘텐츠도 성인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모든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둘째, 변형, 변신, 성장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진화하는 포켓몬스터, 변신하는 로봇, 옷을 갈아입는 캐릭터,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배워서 발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코미디 영화라면 또 모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신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신하는 이유는 멋있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로봇이 이족보행인 이유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영우가 법정에 설 때마다 예쁜 드레스를 입나요? 물론 깔끔한 정장을 입기는 하지만 그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어린아이들 눈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스포츠 장르에서는 유니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기술을 참고해서 무언가 필살기, 발전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집어넣기도 좋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스포츠물이 꾸준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장장 30년을 진화하지 않았던 피카츄입니다. 이 경우는 피카츄의 상징성이 장르의 특성을 지배해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피카츄는 진화하지 않지만 피카츄의 진화 전 단계, 진화 후 단계, 다른 지방 타입들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피카츄도 저렇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모습은 존재합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빨리 그들만큼 커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선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대리만족해주는 컨텐츠가 많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은 특히나 남성들은 정서가 불안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성적인 주제와 액션 주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다. 그런 것을 교묘히 섞어둡니다. 그래야 볼 때 기대하게 되고 무언가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재미를 느낍니다. 실제로 망치로 사람을 죽이면 장르가 바뀌죠. 하지만 에네르기파로 사람을 날려버리고 행성을 부숴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속옷을 보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벗기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오는 자극에 중독이 되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이 삶에서 가장 즐거운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실제 현실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캠핑을 가는 것도, 밴드를 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그러다 보면 가상의 인물들에게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힘듭니다. 그렇게 방에서 애니메이션만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니메이션의 특성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은 반박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실 세계의 디테일한 면을 보지 못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데포름에 된 세계니까요. 아무리 애니메이션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색을 써도 현실의 색만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화가 좋다 한들 그림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3D 모델링으로 대충 떼어버리는 애니도 나옵니다. 그런 세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애니메이션보다 더 심오한 세상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평일에요. 판타지 소설이 있는 층에만 남자들이 몰려서 단체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 없고 무언가 교육을 받을 의욕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단순하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에만 신경을 쓴 컨텐츠에 극단적으로 빠질 경우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바로 97년까지 행해졌던 일본 문화 봉쇄 정책입니다. 이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피식민지로서 문화 말살 정책을 당했기 때문에 그 반항으로 우리는 약 40년간 일본 문화를 간접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민중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까운 나라다 보니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알게 모르게 일본 문화를 맛보던 사람들은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옛날 어느 분은 데모를 주도한 세력으로 찍혀서 가방 검사를 당했더니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있어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당장 저만 해도 초중학교 시절 일본 게임을 한다, 일본 만화를 본다며 쪽발이 새끼라고 욕을 심심찮게 먹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국가에게 혼나는 것 마냥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억지 애국심을 불러들이는 국건위를 보면 우리가 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억하심정으로 더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 작품 제대로 알기나 해? 그게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 알아? 너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청소년들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즐겨놔야 돼 같은 집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없으면 죽어 못 사는 일본 무료 변호사들의 생성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앞으로 월 1회 정도 심도 있게 다룰 주제를 선정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알기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영상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